자, 이어서 연결고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사님과 함께 볼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자,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좀 더 자세하게 흐름 짚어 주십시오. 네, 최근에 제가 주제 드릴 때 이 차익 매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차익 매물 출회와 또 무엇 때문에 하락, 차익 매물 출회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좋아서 상승. 근데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죠. 한 일주일 넘게 한 2주 가까이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이 상승하다가 상승의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 상승이 계속적으로 좀 이 1차 함수처럼이라도 좀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상승이 완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국내 증시 대표적으로 좀 본다라면 2,400 한 7, 80 정도 됐을 때부터는 옆으로 좀 횡보를 많이 하죠. 예, 살짝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는데 이 1월 후반부터 이제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 지수의 레벨은 작년 11월에도 봤고요. 12월 초에도 봤고요. 그리고 그 전으로 가보면 작년 한 8월 정도에도 봤었습니다. 이 계속 요 정도 가격, 그러니까 2,400선대 후반에서 2,550선, 요 정도의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여기를 넘어갔을 때 지수는 이제는 주가가 싸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싸다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이거든요. 국내 증시를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금년 들어서. 많이 샀는데 많이 산 이유는 좋아질 것이다. 또 있었지만 이 가격이 좀 굉장히 싼 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었는데 아니면 업황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작년에는 걱정도 많았죠. 투자자들이. 그러면서 심리가 좋지 않으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많이 팔았습니다. 다 팔고 나서 새해 들어서 23년도 다시 새로운 새 출발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가격이 너무 싸거든요. 너무 많이 팔았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죠. 금리 상단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러면 너무 많이 팔았었구나 가격이 너무 싸구나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면서 환율도 달러의 강세가 굉장히 빠르게 약화가 됐고요. 특히 아시아권 증시에도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싼 국내 증시 외국인이 거의 쓸어 담듯이 2200선대 초반에서부터 2400선대 후반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진검승부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그러니까 그제밤이죠. 그제밤에 하락을 했죠. 그래서 어젯밤에는 이 전일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 반발 매수가 들어왔고요. 최근에 기업 실적들이 괜찮은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업 실적도 괜찮고요. 하락에 대해서도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상승 출발 이후에 계속적으로 조금씩 밀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왔고요. 정말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도 사실 비슷한 모습이 2월 초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왔고요. 알파벳도 그제밤에 급락했었죠. 어제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AI, 버드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이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알파벳의 하락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하락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드는 이 이틀 연속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 긍정적인 면을 근데 좀 찾아봐야 되겠죠. 이 차익 실현 매물 계속 나오면 그러면 하락하는 거 아니냐, 다시 추세가 하락으로 꺾이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전일 하락 이후에 상승 출발.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좀 계륵과 같은 그런 이 지수의 레벨 포인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위기는 좋아졌어요. 투심이 좋아졌죠.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요. 하반기 금리 인하 하지 않더라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좀 연착륙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떨어지면 그리고 지금 자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투자자들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미국 증시에서 미국이 나스닥이 하락을 할 때 이 하락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테슬라였죠. 테슬라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크게 많이 올라가기는 좀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 단기간에는 너무 빠르게 좀 올라간 면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차량 판매, 중국에서의 차량 판매가 좋다. 이 호조세를 보여준다. 이 중국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사실 테슬라의 하락이 급격해졌었는데 중국이 다시 잘 팔린다. 그러면서 52주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그러니까 2배가 됐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는 가장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MGM과 원리조트가 전일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고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에 좀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다시 실적으로 또 이제 실적 말씀을 제가 뭐 당분간 또 더 드릴 것 같은데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미국 증시가 최근 트렌드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실적 잘 나오는 종목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 나오는 게 최근 한 2주 정도의 2월 달 들어서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쉬더라도 혹은 소폭의 조정을 받더라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잘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을 좀 더, 안 그래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좀 더 주목을 해서 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는 점은 약간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요인이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을 좀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미국 증시의 이런 하락 흐름들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뭐 계속 차익 매물 말씀 처음에 많이 드렸었는데 차익 매물 계속 나올 거고요. 차익 매물은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수의 이 상승 탄력 상당히 많이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되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사실 반도체와 2차 전지 분위기가 나쁘진 않다라는 말씀을 또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 전기차 분위기가 좋죠. 계속적으로 좋습니다. 1월에도 좋았고 2월에도 좋은데요. 이 전기차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2차 전지 분위기가 확 꺾이진 않는다. 차익 매물 나와도 그 매물을 어느 정도 대부분의 물량들을 특히 외국인이 기관의 물량을 상당 부분 소화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지수의 상승 탄력은 둔화되더라도 추세가 꺾여서 다시 조정을 받는 이런 정도까지는 반도체와 2차 전지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좀 낮다. 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지수가 여기서 크게 올라가기도 쉽지 않지만 여기서 많이 떨어지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 중요도가 커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 관련한 중요도는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반도체에 대해서는 차익 매물과 매수가 계속 맞설 거고요. 수심이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실적 관련 중요도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는 눈이 이 시가총액 뭐 1위부터 10위 이렇게 초대형주들 말고요. 조금 떨어지는 시가총액이 조금 낮아져 있는 이런 종목들. 뭐 최근에 뭐 전기전자 섹터로 좀 살펴본다라면 뭐 LG전자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같은 섹터 내에서도 시가총액이 조금 낮아 있는 종목 혹은 좀 중형주 쪽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중형주 쪽에서도 실적이 개선이 되는 뭐 최근에 일본과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죠. 이런 쪽으로 해서 실적이 개선이 되는 이 중형주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소형주까지로 매기가 다시 흘러가겠죠. 이렇게 시가총액을 조금 줄여가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로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힌트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연결고리에서 가져와 주신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한 가지 종목인데요. 자, 바로 호텔 신라가 되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조건을 거의 다 만족하는 것 같은데요. 연결시키는 이유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이 춘절 기점으로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월 하반기에 있었던 이 춘절 기점으로 해서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물론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 수는 많이 나오지만 이제는 코로나에 대한 신경을 이전에 100만큼 썼다 그러면 지금 한 10만큼도 안 쓰고 있죠. 그만큼 코로나 신경 별로 안 쓰고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는데 코로나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봉쇄를 풀었던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 언론에 많이 나왔던 단어가 보복 소비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크게 조였었고요. 그리고 더 오래 조였었던 중국이 풀리고 있거든요. 이 보복 소비의 몇 배나 더 심한 보복 소비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중국 근데 아직 이 해외로 나가는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진 못했죠. 분명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건데요. 아직은 조금씩은 조여있는 상태지만 분명히 늘어난다는 부분, 그리고 중국 내에서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국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방점을 많이 제가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실적이 사실 4분기 좋지 않고요. 1분기도 기대보다는 좀 덜할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게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이죠. 그래서 실적이 올라간다는 부분, 그리고 중국이 좋아진다는 부분에 이 포커스를 맞춰서 좀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늦지만 확실하게 가고 있는 종목, 호텔 신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이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실적은 조금 아쉽습니다. 4분기 영업 적자가 지속이 되고요. 그리고 1분기도 조금 부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호텔 신라에 이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뭐 사실은 가장 큰 기둥은 호텔이 아니라 면세점이죠. 면세점에 큰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기둥은 호텔이 중심이 된 레저라는 다른 한 기둥이 있는데, 이 면세점이란 기둥이 다시 잘 탄탄해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이쪽에 대한 수익 전환이 시간이 조금은 더뎌졌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부터는 좀 확실히 좋아진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호텔 신라는 면세점 실적이 거의 다 좌지우지했었는데, 이 면세점보다도 이 호텔 레저 부분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최근에 여행을 떠나는 이 호캉스도 그렇고요.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호텔 신라, 사실 제주 호텔에 대해서는 이 제주 신라 호텔에 대해서는 실적이 조금 부진하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이 서울 신라 호텔이라든지 신라 스테이라든지 다른 쪽에 있어서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제가 파라다이스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라다이스는 일본 VIP가 굉장히 좋았고 중국 VIP가 확실히 들어올 거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말씀드렸다면, 호텔 신라도 공통점이 있죠. 중국이 확실히 들어올 거죠. 중국이 확실히 들어올 거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 면세점이 확실하게 더 큰 기둥이었던 이 면세점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호텔 신라 어제 한 0.5% 올랐고, 장중에는 좀 탄력이 살짝 떨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81,7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최근에 장중에 한 87,000원 근처까지도 가기도 했었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사실은 호텔 신라가 한 85,000원 정도의 매물이 좀 쌓여 있습니다. 8만 원에서 85,000원 정도의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은 조금 거쳐야 되는데, 어제 매물 소화가 개인이 팔고 기관이 다 받아줬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개인이 많이 파는 구간이 저점인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특히 기관이 살 때는 이 매물 소화의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조금만 더 길게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좋아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차적으로는 9만 원에서도 조금 더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사이에서는 또 한 번 더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하면서는 또 10만 원, 이렇게 만원 단위별로 목표 주가 잡으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호텔 신라 눈여겨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윤정식 이사는 호텔 신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형주에서도 또 실적이 개선될 수 있고, 거기에다가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세 가지 요건을 채우는 게 바로 호텔 신라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측면에서는 지금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사이 매물벽을 두껍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매물의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나가면 이제 목표가를 두 번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가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여기에 매물벽을 또 한 번 뚫어내게 되면은 이제 10만 원까지 가면서 10,000원 단위로 목표가를 잡아보자라는 얘기를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호텔 신라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장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